안녕하십니까. 물의 성과 반석의 구별법, 뭐,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할까 하는데요. 어, 두 가지 정도 그 예시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모래 위에 지금 지은 구조물인지 아니면은 단단한 초석 위에 제대로 지은 구조물인지, 어, 한번 그 어떤 주장과 근거를 따져보는 그 습관 있죠. 이게 몸에 좀 배면은 되기 전까지가 조금 귀찮죠. 솔직히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귀찮은 거지. 우리 능력이 그거를 못하는 종이 아닌데 엄청 귀찮죠. 근데 그게 조금 몸에 배고 하면은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거의 그 의식의 흐름 비슷하게, 이 골방 투병 생활 중에 순서는 뭐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뭔가 이렇게, 모래성이랑 어떤 반석,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다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 확인, 크로스 체크가 중요하고, 뭐, 논리의 비약이라든지 골이 빈 부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지만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시 들게, 어, 전자기파하고 또 다윈이거든요. 사실 다윈은 아니고, 그 소셜 다윈이즘, 사회진화론을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거를 그 두 개가 모래성이라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요즘에는 도서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책이나 컴퓨터 없이 그냥 뭐 안 그래도 주절주절인데 더 주절주절 이제 그 하는 거죠. 자, 두 개는 일단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훨씬 많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전자기파 차단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 핸드폰이나 이런 데 붙이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개인 차원의 것과 그거 물의 성이란 얘기죠. 일단 결론적으로 이 뒤에 다 근거 될 겁니다. 그리고 아, 사회 진화론, 이건 좀 공동체 차원의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모래성이라는 거죠. 지금 그 오래된 것이 아, 현대 사회까지도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근거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은 훨씬 더 그 사리 판단도 좋아지고 어떤 말이나 글에 속지도 않고 스스로의 말이나 글도 더 건실해질 수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근거. 근거가 건실하지 못하다는 거. 근거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양쪽 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왜 그 모래성을 짓지?
전자기파 차단 그거나 아니면 사회진화론이나 모래성이 있거든요. 아니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모래성이라니. 앞에 거 그 전자기파 차단 막 그 부착하고 하는 거는 그래 모래성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모래성이라니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스로 크로스 체크 해보셨어요? 제가 묻는 거예요. 스스로 크로스 체크 해보셨는지. 둘 다 근거가 엉망이죠.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반드시 앞쪽에 있어야 돼요. 이 고리가 얼마나 튼실한지에 의해서 이 주장이 유의미해지는 건데 전자기파 차단 그거 뭐 붙이고 하는 거 있죠? 전자기파 그 차단하는 거를 이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봤는데 그게 붙여 있으면은 나는 전자기파가 차단이 되고 이 통화는 된다는 거예요. 개소리죠? 전자기파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걸 좀 볼 거고요. 근데 그 주장에 근거는 요거 붙이면 된다라는 거거든. 이게 차단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주 부실한 근거예요. 그리고 부실할 뿐 아니라 반박 가능성.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이렇게 근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정합성을 이루고 있고 또 충실하고 이래야 반박 가능성이 생기는데 반박 가능성이 없는 게 좋은 그 주장이 아니거든요. 뉴턴이 그 생각한 이 세상 유니버셜 그래비티로 설명한 이 세상 그 인과율적 시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F는 M에 가지고 설명한 게 참여의 거짓이에요. 뉴턴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충실하게 다 냈죠. 충실하게 다 됐는데 참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시공간이 아인슈타인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뉴턴을 우리가 위대한 과학자라고 생각 안 합니까? 뉴턴은 충분한 근거를 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반박 가능성이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F는 MA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세 가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1, 2, 3법칙을. 근데 그 1, 2, 3법칙에 다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충실한 근거. 아주 단순한 근거죠. 이건 물리학이기 때문에. 생물학이면 종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이따시만한 책에 근거들만 짜르르 그냥 대부분 근거들로 이루어져 있죠. 비둘기에서부터 해서 그 갈라파고스 제도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근거들. 이제 물리학이랑 그 생명과학이랑은 또 복잡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물리학도 물론 케오스라든지 그 요즘에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다 달라졌지만은 그리고 생물학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화학이나 이만큼이 다 근거인 거예요. 근거. 얼마나 충실해. 다 반박 가능성이 있는 근거들로 그러니까 충실한 근거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마지막 주장
읽어보신 분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주장이 뭔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안 읽어봤는데 약육강식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거 문제가 돼요. 굉장히 유식하게 보이고 싶었는데 그 반대의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종약위원 책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내용이 다 근거와 주장, 연결고리 이걸 가지고 특히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읽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당대 영국에서는 읽기가 되게 재미있는 책이었는데 현대 한국에서는 읽기가 우리가 자주 보는 종들이라든지 흥미있는 우리 시대의 생생한 그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근거와 주장을 확인하는 그 습관이 훈련이 좀 된 사람에게는 나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주장이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된 분들은 첫 번째는 안 읽어본 분들이거나 두 번째는 읽었는데 집중해서 주장과 근거 따지면서 안 읽었다는 얘기죠. 자연 선택이 나와야지. 우리가 인간이 약육강식 강해서 지금 이렇게 다른 동식물들을 뭐 많이 이용하고 하고 있잖아요. 강해서 그렇습니까? 제 손톱이나 그 이빨이 호랑이는커녕 뭐 늑대한테도 안 되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약육강식이 아니라 적자생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기파는 여러분 우주 배경 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전 우주에 고르게 퍼져 있죠. 근데 그게 장파기 때문에 퍼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전에 먼지가 되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올리겠는데 뭐 주절주절 그냥 뭐 화엄사상 얘기했다가 뭐 유식사상 얘기했다가 뭐 그냥 지금 처지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이런 영상이었는데 점 하나를 찍어보라고 제가 거기에서 얘기를 했던 기억나세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소리가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영상 뭐랄까 그 파장으로 RGB와 조도값을 가진 파장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죠. 여기에 핸드폰 전자기파도 한 점에 있다고. 벽, 천정, 문 막혀 있는데 이게 있다는 거야. 증명해 볼까요? 이게 따르릉 울리면 제가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벽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기파는 장파기 때문에 이런 게 장파일수록 장애를 잘 넘어가요. 단파는 장애물이 있으면은 어떤 거는 잘 못 넘어가기도 해요. 단파는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위험하죠. 패시티 찍거나 이렇게 액션 찍거나 할 때 그런 방사선들을 쬐면은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이 몸에 어떤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피폭 시간을 굉장히 이제 짧게 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는 낮아요. 대신에 오래 쬐면은 안 좋기 때문에 전자기파 차단하는 뭐 이런 게 나왔던 거야. 모래성이.
근거가 충실하지 않은. 근데 모든 파장은 우주로 이렇게 가는 파장, 뭔가 파장이 시작이 되면 예전에 우유선전인가에 우유 방울이 툭 떨어지면 전방향으로 탁 튄 다음에 물결파가 전방향으로 가. 그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도 전방향으로 가. 특이한 레이저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맥동은 전방향으로 가. 음파도 전방향으로 가. 제가 6에서 2배에서 말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방향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기파가 핸드폰 따르르릉 울리는데 어딘가에 붙여서 내 몸에는 전자기파 영향을 안 받고 통하는 돼. 전자기파가 통하긴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 물해성이라는 거죠. 단단한 초석 위에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미가 없겠지만 추가를 해봅시다. 왜 이런 장파들은 그 장애를 잘 뚫나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장파들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긴 파장들은요, 이를테면은 저음으로 이렇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왼쪽 귀 방향에서 들려오는 이 같은 소리가 오른쪽 귀에도 장애 없이 그냥 들립니다. 근데 고음에 파장이 막 이제 그 단파인 하현우의 그 모나리자 같은 거 모나리자 하는데 막 파장이 높아. 이런 고음은 왼쪽 방향에서 들려오면 왼쪽 귀는 들리지만 오른쪽 귀는 머리가 장애가 돼서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파일수록 장애를 뚫고 전방향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향에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이 자연선택, 즉 적자선 생존이란 말이에요. 강자가 생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장 우세한 생명체가 뭐예요? 미생물이잖아요. 미생물이 가장 우세한 거지. 왜? 약육강식이라서가 아니라 적자였기 때문에 자연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자연의 한 일부분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선택을 포함해서 가장 우세한 식물 중이 가장 안정적으로 퍼지고 있는 식물 중이 뭐예요? 밀, 쌀 이런 거잖아요. 강해요? 밀이랑 쌀이? 강하면은 뭐하러 김매? 약한데 선택받으면 적자면은 사는 거예요. 동물 중에서는 어떤 게 좀 더 선택받아서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인간. 그리고 늑대는 멸종위기지만은 또 인간의 선택을 받은 개. 호랑이가 온산을 뒤덮고 그렇지 않잖아요. 다윈이 처음에 책 이름에 에볼루션을 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진화의 개념이 아니라 다윈의 종의 기원은 실제로 에볼루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아주 미생물들, 그리고 뭐 아주 이렇게 피부도 약하고 손톱 발톱도 약하고 힘도 약한 인간, 이 동급의 다른 식육목 말고 초식동물하고 힘 겨뤄보세요. 나하고 동급의 다른 동물하고 힘을 겨뤄보시라고. 약육강식. 이래서 우리가 이기는 건지. 그러니까 자연이 가장 경계했던 게 절대로 이게 에볼루션 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나중에 사회진화론, 그러니까 소셜 다이니즘이 나왔을 때도 이거 내가 이거 내 주장은 이게 아닌데 자기의 주장을 변형시킨 걸 근거로 제국주의에서 써먹은 거예요. 이거 전자기파 차단 그거 만드는 사람이 써먹은 거예요. 모래성은요, 반석에다 지은 구조물, 그런 주장과 달리 모래성은 근거가 고리가 없거나 빈약하거나 반박 가능성이 없거나, 반박 가능성 없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했죠. 뉴턴이 위대한 과학자인 이유는 반박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모든 깨진 과학자들이 훌륭한 과학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지면서 핵 융합, 핵 분열, 이걸 이용하는 그 누클리어를 이용하는 그 이제 발전이라든지 또 폭탄도 만들긴 했지만은 이런 시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 깨질 수 있었던 것은 반박 가능한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댔기 때문이야. 근데 그거 훌륭한 거야. 깰 수 없는 뭐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깰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어떤, 나는 이 세상의 메타적인 차원의 존재다라고 누가 주장을 한다. 반박 가능성이 없으니까 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주장이 아니고, 반박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는 좋은 주장이 아니고 그냥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장인 거예요. 근데 자, 분명히 적자 생존인데 탁 바꿔서 약육강식으로 바꾼 다음에 영국, 프랑스라든지, 영국에서 나온 다행히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영국, 프랑스가 일찍 그 산업혁명이 이제 되고 제국주의 선발주자였기 때문에 요거를 뒤집는 순간에 근거로서의 그 건실성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책 내내 주장했던 게 약육강식이 아니라 적자생존이었거든요. 근데 뒤집는 순간에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증명이 없어요. 충분한 근거, 이따만한 종의 기원 같은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어떤 근거도 없단 말이에요. 크게 봤을 때 강한 존재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스마일루돈 같은 경우에는 검치오, 호랑이보다 이빨이 더 막 이렇게 크잖아요. 덩치도 좋고. 또 그 다이아울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색 늑대보다 최소한 한 3배 이상 커요. 근데 약육강식이 틀렸다,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지금도 호랭이, 사자,
다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잖아요. 훨씬 우리보다 강한데. 근데 그거를 뒤집어서 근거인 양 스펜서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차원은 아닌데 스펜서 이후에 제가 지금 너무 그냥 막 나가는 것 같네. 그 스펜서가 이제 사회진화론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다윈의 영향을 받았고. 근데 이 스펜서랑 다윈이랑 그 연결고리 없고요. 스펜서는 그냥 스펜서예요. 그리고 스펜서가 소셜 다이니즘이라고 명명이 된 것이 그 이후 그쪽 계열에서 나오긴 했죠. 그러나 이게 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야. 전자기파 사람한테만 차단되는 게 왜 나왔죠? 그 개인 혹은 그 회사의 이익 때문에 나왔죠. 사회진화론은 왜 나왔죠? 영국이랑 프랑스, 그 다음 후발주자로는 독일이랑 일본. 이익 때문에 사회진화론이 쫙 퍼지고 근거 없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 현대사회에 나치, 그리고 일본의 일본이 이 아시아가 약육강식에서 이제 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뛰어난 강자인 일본이 여기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소리를 하잖아요. 대동아 공영권. 이게 다윈처럼 철저하게 근거와 주장으로 아주 건실한 주장, 반박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과는 달리 뒤집어서, 원래 건실했던 걸 뒤집어서 근거가 사실은 빈약한데 우생학이라든지 막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사회진화론 그 문제 있는 겁니다.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윈으로 빈 고리를 채우고 스펜서로 또 한 번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는 갑자기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요거 하나 좀 남겨야겠다. 재미는 되게 없겠지만 하고 모래성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초석이 단단한 곳에 세워진 구조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모래성이 굉장히 웅장한 제대로 된 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 기초가 단단한 건물은 매력 없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거가 반박 가능성 있는 근거로 충실하게 세워진 그런 거일수록 매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 단단한 초석에 근거와 주장으로 연결된 것들이 수학이니 과학이니 이런 것들이잖아요. 재미가 없지. 근데 그냥 두리뭉실 이거 붙이면은 하여튼 사람한테는 전자기파가 차단이 돼. 그러면은 매력 있는 거야. 그리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강자니까는 지켜줄게.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거. 뭐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자신의 팽창력이 있고 각국의 각 그 식민 제국주의에 그리고
그 어떤 개인 혹은 회사의 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부실하고 반박 불가능하고 이런 그 이면에는 죄송합니다. 이면에는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결국은 이익이 숨어 있는 거죠.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뭐 구공산권도 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저는 심지어는 그 막 대학 때도 마르크스 경제학자나 철학자로서는 대단한데 이 자본주의가 인간한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익은 추구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악 이분법 이거 아니다. 크리스교에서도 그런 거 없고 또 동양에서도 성악설이라고 배우는 순자가 개인의 성이 그냥 기본적으로 개체 보존이랑 종족 번식 이게 원래 그냥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건데 그게 있어야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왜곡되거나 굴절이 되거나 쳇바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조금 그렇게 변형되고 확대 재생산되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이익이 되고 이게 아니고 근거 없이 아니 장파의 기본 성질도 모르는 그런 헛소리 가지고 돈을 벌고 그렇죠? 그리고 다이니즘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국가들이 그걸 싹 뒤집어서 적자 생존을 약육강식으로 뒤집어서 식민지를 배를 채우고 이게 바로 근거와 주장 사이의 고리가 비어있고 근거가 빈약하고 그냥 스토리로 채워져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음모론, 유사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욕심이 있으면요. 매력적인 이야기로 잘 포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한때 유행했을 때 이런 거 사본 적 있으신 분들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실수를 더 이상 안 하기 위해서 근거를 따져보는 거지.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 이거 제가 올리면은 또 이거에 반대되는 그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모래성이라고 제가 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소셜 다이니즘에 그 다윈이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제국주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냥 제국주의 논리. 그 근거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막
휘돌아가는 그 정세 속에서 그때 그런가 보네 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도 그거 뭐 이름은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아실 만한 문인들이 그거 했잖아요. 대동아공영권 그거 찬성하고 했잖아요. 입대하라고 하고 선동하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판단력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판단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 근거. 조그만 패치 하나가 전자기파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소셜 다이니즘이 알고 보니 다이니즘이 안 들어가 있어. 다이니즘의 반대쪽 생각,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조금 지나고 나서 식민지배 지금은 아무리 열강이라고 해도 식민지배를 막 이렇게 하진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나마 완전히 식민지로 만드는 그건 아니고 구조적으로 금융적으로 종속을 시키고 문화적으로 종속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식민지로 못 하잖아요. 왜?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